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제가 원래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 큰 이슈가 발생이 돼서 이걸 좀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제는 좀 진행 중이었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늘 올려드리게 됐고요. 일단 이게 뭐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2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파산에 직면해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글로벌 2위라고 한다면 FTX거든요. 이런 대형 거래소가 파산에 직면했다는 얘기는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것과 비견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리먼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11월 2일 날 코인데스크 US에서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패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조금 대차 대조표 자산 중에서 뭔가 그 자체에서 발행되는 FTT 토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1위 거래소가 바이낸스거든요. 바이낸스 쪽에서도 뭔가 위험을 감지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CEO의 청펑자오가 자신이 들고 있는 거 FTT를 이제 거래소로 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대량의 FTT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FTT의 가격은 폭락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로 FTT로 대량의 토큰이 이제 딱 입금이 됐을 때 크립토판에서는 알라메다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메다는 이제 눈치를 챘겠죠.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래서 FTX로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입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FTT의 어떤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겠죠. 일단 바이낸스가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가 부실하다는 일단 판단을 했고 FTT를 이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격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방편에서는 이제 바이낸스가 들고 있던 자산도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FTT를 이제 팔아서 방어를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알라메다는 이거를 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대차 대조표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거 매도를 하면 알라메다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인판에서도 이거 알라메다가 막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바이낸스만 매도한 게 아니고 투자자들도 FTT를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기 세력까지 붙어서 FTT 숏배팅 이것까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FTT 가격이 루나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거의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TX 거래소에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FTX 거래소에 입금했던 뭐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뭐 어떤 다른 모든 자산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거래소로 출금을 하는 그런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FTX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바이낸스랑 창펑자오죠. 창펑자오랑 알라메다랑 이야기를 했어요. 창펑자오가 니네 FTX 인수해줄까?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라메다도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어떤 문제냐? 지금 이제 요건 먼저 볼게요. 지금 장부를 까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FTX, 그러니까 알라메다 밑에 자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FTX가 일단 메인이고요. 그 밑에 자산 구조로 그 자회사의 FTX US가 있고 그리고 VC의 역할을 하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자산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뭐 뱅크런까지 발생해서 일단 지금은 다 출금을 막았어요. FTX에 남아있는 자산은
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 6억 4,800달러 정도. 그리고 US 이쪽 보면 1억 1,500만 달러.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쪽은 1억 2,300만 달러.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 나온 거 봐서는 알라메다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8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잖아요. 가격 차이가. 이거 다 합쳐봤자 뭐 9억 달러 정도 될까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자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원래 좀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니네 장부 상태 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영역 밖의 일이다 하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인수 의향을. 그러면서 추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자산이 이제 다 폭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기사로 이렇게 나왔죠. 이제 중간에 이거 니네 장부 까보니까 우리 능력 밖이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추가 폭락을 이제 만들어낸 상태인데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요거예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S&P 500 선물 차트예요. 지금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에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발 하락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제 관점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루나 사태가 한 번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영향을 줬어요. 특히 나스닥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이번에 루나 사태 이후에 FTX 사태가 또 발생이 된 건데 지금 FTX 거래소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고객들의 자금 출금을 모두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FTX 거래소에 묶여있는 고객들 자금은 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비금융권이잖아요. 비금융권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거기에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가지고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런 사항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신뢰 악화로 이어진 상태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이에요. 하필이면. 루나 사태 딱 터졌을 때 테더 쪽에서 달러와의 1대1 패깅이 잠시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테더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나의 그 UST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면서 테더도 니네 위험한 거 아니냐 라면서 잠시 패깅이 깨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준비금은 여력은 있다. 테더. 이게 날짜 보시면 5월 20일이거든요. 루나 사태 터졌던 그 시기에. 근데 문제는 기업 어음 발행사 정보가 없는 그 발행량이 조금 있어서 이게 좀 찜찜할 뿐이다. 어쨌든 준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얼추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FTX 사태가 다시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테더 쪽에도 다시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테더의 2위 발행자가 알라메다라는 소식이 딱 퍼지면서 테더가 신용 노출에 어떤 논란을 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BUSD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테더 이쪽 스테이블 코인에서 지금 가장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거든요. 여기로 지금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간에는 1대1 거래거든요. 근데 이 패깅도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USDC로 다 피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금융시장 전방위로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사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테더 쪽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일단 알라메다는 과거 많은 양의
USDT 테더를 발행하고 상환했지만 신용 노출 기간에 도래하지 않았으며 테더는 시장 수요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상환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어떤 논란이 제기됐냐면 알라메다 요구로 대량의 테더를 발행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발행했는지 테더 측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USDT가 상환되지 않은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이런 논란이 있자 알라메다는 USDT를 미국 달러로 샀다, 노출이 없다, 레버리지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테더 측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거래로 이제 산 거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테더 발행량을 보면은 달러로 샀을 경우 367억이거든요. 근데 현금 367억으로 산 게 말이 되냐? 거래 내역 깔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깐 것 같아요. 이 거래 내역을.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테더의 어떤 위험성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껑을 딱 까고 나보니까 알라메다가 테더 발행량의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테더 쪽에서도 지금 탈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이때다 기회다 싶겠죠. 1위 바이낸스 거래소는 이 기회를 완전히 시장을 좀 장악하는 어떤 거래소 1위의 입지를 이제 딱 붙이고 어떤 신뢰성을 우리는 괜찮다 이런 거를 좀 입증하려는 태도를 조금 취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이낸스 측에서 온체인 자산 증명을 도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바이낸스는 모든 거래소 자산을 온체인으로 고객들이 리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OKX 거래소, 후오비 거래소, 게이트.io, 쿠코인, 그리고 비트겟, 플루닉스 등 7개의 거래소가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를 게시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는 우리 거래소는 괜찮아. FTX처럼 대차대조가 형편없는 상황도 아니고 우린 투명하다.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입증하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이 사태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를 게시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다른 거래소에서. 그리고 고객들의 이런 요구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거래소에서는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제2의 FTX 파산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부실들 이런 것들 심증은 있는데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대충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가 중요하게 되면서 이 부실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거래소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충격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SEC나 CFTC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좀 조사 착수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사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대대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은 시장이 건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사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또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쪽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법무부는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SEC와 CFTC는 민간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한다. 특히 SEC는 FTX의 자회사인 FTX U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당국 쪽에서는 FTX의 대출 상품을 포함해서 FTX US에 거래되는 일부 자산들이 증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TX US가 취급한 일부 토큰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만약에 판명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SEC는 FTX US와 카리브 동부에 위치한 엔티카 바부다의 법인을 등록한 FTX의 사이의 그런 관계까지 다 조사할 예정이다. 그래서 SEC는 FTX 거래소의 자회사인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와 관련된 문서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쭉 얘기를 보면은 이제 FTX를 이제 딱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EC는 FTX 외에도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이런 대형 거래소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이제 좀 조사를 좀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에도 아마 좀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한 어떤 중간에 여러 가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좀 사건들이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시장 신뢰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전방위로도 모든 게 이제 전이되진 않을 테지만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요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FTX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바이낸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철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파산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FTX가 만약에 최종 파산이 확정됐다. 그러면 FTX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투자한 거 다 현금화하기 위해서 다 매도를 하겠죠. 관련된 코인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한 그 포트폴리오가 이미 찌라시고 다 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는 FTX가 전통 금융권으로도 상당한 투자를 받은 상태라는 게 문제죠. 뭐 여기에는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타이거 글로벌, 그리고 그 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형 펀드, 여기 쪽도 아마 크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파산이 만약에 확정된다. 그 여파는 전통 금융권으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건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성장주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펀드 쪽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테슬라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편입한 상장사, 여기도 아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이 좀 하루 늦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로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다, 루나 때처럼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냥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시장이 건전해지고 그리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실이 다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 그게 여과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좀 늦었긴 한데 USDC로 지금이라도 좀 바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머클트리 인증서를 게시하지 않는 거래소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명하고 좀 신뢰성 있는 거래소로 옮겨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안전한 거는 개인 지갑으로 토큰을 옮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금융시장 쪽에서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CPI 발표부터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잠시 증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과열권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